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번은 34번이라던가 36번처럼 짝수의 개수. 얘는 결과적으로는 1의 자리만 짝수로 고정하고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3의 배수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럼 3의 배수는 사실은 각 자릿수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수를 3의 배수라고 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3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자, 이 내용을 1학년 1학기 때 배운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3의 배수 판정법은 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라고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 배수 판정법이라는 건 이런 뜻인 거야. 청진기 같은 거야. 청진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모든 병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진기를 들었다 해서 모든 병이 판단되는 건 아닌 거지, 그지? 청진기로 어떤 병인지 수술해보지 않아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수술해보지 않아도 어떤 병인지 예측하는 거지, 그지? 그죠? 마찬가지인 거야. 판정법이라는 말은, 원래는 3의 배수 판정법이라는 거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 떨어지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나누어 보지 않고 3으로 나누어 보지도 않고 3의 배수인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3의 배수 판정법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세 장의 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 합해서 3이 되는 경우. 그럼 세 장을 뽑았는데 합해서 3이 되는 경우야. 이해되시는 거죠? 또 합해서 6이 되는 경우. 왜? 3의 배수 차근차근 써보는 거지. 3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따져가는 거죠. 세 번째, 합이 9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따진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됐죠? 다시 뭐라고? 케이스를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 놓고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합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잖아. 즉 어떤 세 자릿수가 3의 배수 합이 3이 되면서 동시에 6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각각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된 경우, 즉 우리가 이런 중복되는 경우라고도 말하죠.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되는 경우는 어때? 없는 거니까. 결국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해 놓고 각각에 대해서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합이 12가 되는 경우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왜 안 따져? 제일 큰 수 3개를 데려와 봤는데도 불구하고 15를 넘질 않지, 합이. 그러니까 12까지만 따져보는 걸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가장 작은 세 수를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3을 넘어버리니까, 너는 따지면 안 되겠군요. 넌 꺼지세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합이 6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그죠? 1, 2, 3. 그죠? 1, 2, 3. 1, 2, 3인 경우.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합을 안 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1, 2, 3. 1, 2, 3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1, 2, 3인 경우. 됐죠? 1, 2, 3. 동그라미 1, 2, 3인 경우.
원래 집합기호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2번. 또 있나요?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주먹국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근데 1, 2, 3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예서부터 주먹국으로 따지면 큰일 납니다.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준을 잡아야 되지. 그죠? 그래서 기준 잡는 경우는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큰 수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쭉 와서 5로 큰 수, 제일 큰 수라고 그랬을까? 큰 수, 중간 수. 어차피 반복해서 뽑을 순 없으니까 작은 수 이렇게 쓴 다음에 큰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야. 우리 수용도 잘 그리죠? 수용도로 따집니다. 큰 수가 5일 때 중간수로 가능한 녀석은 뭐가 있을까요? 합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4는 이미 탈락했지. 동의되시죠? 왜 탈락했는지. 이미 두 개만 더 해도 9가 됐잖아. 자, 그럼 3. 여기에는 2가 나올 수 있겠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이번엔 2. 야, 근데 2 한 다음에 다시 3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작은 수는 중간 기준을 잡을 때 우리 이렇게 잡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쓰는 순간 얘와 얘는 우리가 뽑은 수가 중복이 된다는 뜻인 거잖아. 물론 일단 여기까지 중복이 되는 거니까 굳이 얘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5, 1은 따질까 말까? 5, 1. 야, 1이 중간수가 될 수가 없잖아. 더 작은 수가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는 다행히 요거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겠군요. 이해되셨죠? 선생님 여기서 순서에 대한 건 왜 고려 안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순서에 대한 건 오히려 이렇게 수를 먼저 뽑아놓고 그럼 이 문제는 특징이 이거네. 별표. 얘 같은 경우는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 일단 1단계는 뽑기 됐죠? 2단계는 뽑은 상태에서 줄 세우기. 이해되신 거죠? 그럼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한 다음에 곱셈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는 거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합이 12가 되는 경우. 사실 이 문제는 카드가 좀 적어서 좀 쉽긴 하네요. 12는 가장 큰 수 기준으로 따지면 5. 그 다음에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4. 그럼 9네요 벌써. 그럼 3. 더 작은 수는 따져 말어. 왜?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된다 그랬지 선생님. 왜? 아니 얘가 중간수고 얘는 더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2도 더 작아야 되는데 더 작은 수 해봤자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 동의되시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를 왜 4일 때만 기준으로 하나요? 요거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요거 하나가 끝이 아니라 가장 큰 수를 5만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 4를 기준으로 할 때도 따져봐야 되잖아. 4를 기준으로 할 때 따져오면 4. 그 다음에 3. 여기까지 오면 7이죠? 2. 얘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2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한지 알 거야. 자, 그럼 3으로 스타트하는 건 동의돼? 3으로 스타트하는 건 안 돼. 왜? 3, 2, 1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벌써 9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땐 5일 때가 하나 등장했고 4일 때 하나 등장했어요. 선생님 실수했어. 조심해야 되겠네. 자, 그럼 12인 경우도 굳이 따진다면 굳이 따지는 게 따져야 되겠죠. 5일 때, 4일 때, 3일 때. 그럼 가장 큰 거 3개 모았는데도 10이니까 4로 스타트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여기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니까. 논리 동의됐지?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 노가다가 아니라 기준 잡고 하는 노가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의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먼저? 일단 뽑기가 먼저고 2단계 줄 세우기야. 즉 이런 뽑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잖아. 이해되셨죠? 근데 뽑은 게 끝이 아니라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가 몇 개나 되냐 이거지. 그럼 여기 몇 개? 원래 수용도 그려봐야 되지만
3팩계. 너희들 수준이면 3팩계라고 동의돼요?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 5, 3,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 몇 개? 얘도 3팩계. 너도 3팩계. 동의되는 건가? 너도 3팩계. 수영도 생각하면 돼. 1, 2, 3 하나만 가지고 따져봐도 되겠지? 얘를 배치하는 방법. 동의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3팩 더하기 3팩 더하기 3팩 더하기 3팩이니까 4 곱하기 3팩이 되는 거고 얘를 4팩이라고 써도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콜.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짝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어렵죠? 다시 3의 배수 판정법 문제, 3의 배수 개수를 묻는 문제, 숫자 카드 묻는 문제는 1단계 뽑기. 뭐라고? 왜 뽑는 거야? 3의 배수 판정법 자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모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모은 후에 얘들끼리 또 줄 세우는 거는 별도로 따지는 거야. 그지? 각각에 대해서 줄 세워보기. 각각에 대해서 줄 세워보기. 키워드 중요해. 각각에 대해서 줄 세워보기. 이해되셨죠? 자, 근데 선생님은 요게 끝이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야, 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나눠보지 않고도 3의 배수라고 말할까? 자, 요 똘똘이 말이니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을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수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A, B, C, D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이게 A 1000, B 100, C 10, D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뭐야? A 곱하기 1000 더하기 B 곱하기 100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 이런 뜻인 거야.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표현 방법 이해해달라는 뜻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요 진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쓰면 십진법이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런데 나눠보지 않고도 어떻게 얘가 자릿수의 합, 즉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과연 3의 배수이면 이 아이는 무조건 나눠보지 않았는데도 3의 배수가 되는가? 논리 이해돼? 나눠보지 않고도 이렇게만 따져보면 얘가 3의 배수인지만 확인해보면 된다는 뜻이야. 대단히 간편한 거죠. 수술해보지 않아도 청진기만 되면 얘가 무슨 병인지 안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죠? 자, 과연 왜 그런가를 선생님이 증명해 볼 건데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1000이잖아. 그럼 A 곱하기 999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A를 쓸 거야. 왜? 아니 A가 1000개 있다는 뜻은 A가 999개 있고 한 개 더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주어진 식을 다시 쓰는 거야. 더하기 또 B 곱하기 99 더하기 B. 이해됐죠? 눈치챘네 벌써. C 곱하기 9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볼 거야. 이렇게 얘네 착한 애들끼리 묶어볼 거야. 왜요, 선생님? 자, 얘들을 이렇게 묶어보는 순간 선생님 안 묶어봐도 얘 이미 뭐야? 이미 3의 배수지. 선생님 A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뭔 닭소리야. A가 뭐든지 간에 999 때문에 너는 무조건 3의 배수야. 마찬가지 논리로 너도 무조건 3의 배수야. 너도 무조건 3의 배수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 곱하기 333A 더하기 33B 더하기 3C로 표현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누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A, B, C가 뭐가 되더라도 너는 무조건 뭐야? 3의 배수야. 즉 A, B, C가 뭐가 되더라도 너는 3의 배수야.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면 이 아이는 3의 배수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찌꺼기가 얘들이니까 이해됐지? 여기는 무조건 닥치고 3의 배수.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요 찌꺼기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끝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동의되신 거죠, 그죠? 3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해 드렸습니다.